우선은 은퇴를 하게는 됐는데 이게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은퇴 선언을 크게 안 했어요. 정말 골프를 사랑하고 투어 생활을 사랑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1%의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은퇴 선언을 크게 안 했고요. 우선은 아직은 은퇴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다른 때 같으면 지금 훈련을 갔었어야 되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시간이 많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실감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좋은 점은 여태까지 제가 골프만 치고 살아서 골프밖에 몰랐는데 다른 그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새로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좀 나쁜 점은 예전에는 골프 하나만 치고 앞만 보고 달렸으면 되니까 되게 단순하게 살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는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하고 여러 곳을 봐야 되니까 약간 막연해서 불안한 감이 조금 가끔씩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건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는 계속 야구 모자를 썼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진출한 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미국 햇빛과는 한국 햇빛과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정말 뭐 라스베가스나 뭐 LA 쪽이나 그러니까 서부 쪽에 가면 특히 더 뜨거워요. 사막 쪽이니까 아리조나나 가면 너무 뜨거워서 또 해도 기니까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피부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화상도 입고 뭐 이렇게 껍데기 같은 것도 벗겨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번거지를 쓰게 됐는데 버켓 모자를 쓰게 됐죠. 그런데 쓰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선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사를 일일이 다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시합 나가서도 잘 모르는 그런 선수들이랑 눈빛이 마주치고 그럴 때 되게 힘들어서 그냥 모자만 창을 살짝 내리면 안 봐도 되니까 시선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쓴 것도 맞는 거는 같아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일반 아마추어 여성분들이 바이저를 많이 썼어요. 선캡 같은 거. 그런데 제가 버켓 모자를 많이 쓰고 나오니까 그래서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버켓 모자를 쓰면 굉장히 목도 안 타고 귀도 안 타고 아무 데도 안 타요. 볼도 안 타고. 그러니까 한번 써보면은 다른 모자를 못 쓰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도 지금은 조금 어머니분들이 저 같은 그런 번거지 모자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가 키가 컸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는 농구 선수단이죠. 키가 컸으니까 좀 눈에 띄어서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저를 꼬시려고 그랬는지 빵이나 우유 같은 거를 무한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식탐이 많았던 저로서는 그거에 현혹돼서 우선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훈련을 하는 걸 보시고 무릎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성적도 떨어지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힘들게 나오게 됐죠.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습관이 있으니까 계속 먹게 되다 보니까 체중이 너무 많이 뿌는 거예요. 거의 1년에 10kg씩 한 2년 정도 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때 골프를 치시고 계셨어요. 연습장에 다니고 계셔서 너도 한번 골프를 쳐서 살을 빼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저를 같이 데리고 나가서 골프를 시키신 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이렇게 살이 많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잘했어요. 뭐 달리기 대회 나가면 항상 1등하고 뭐 단거리 대회 모두 1등하고 뭐 띰틀 뭐 다 잘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보고 돈가스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나름 돈가스라고도 불렀고 그다음에 뭐 물만 마셔도 하마가 물 먹는다고 물 먹는 하마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제가 하얗거든요. 하얀 상태에서 몸이 좀 크니까 그런 별명을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한국 여자 오픈은 정말 특별하죠. 제가 한국에서 처음 우승을 한 거고 그때 한국이 IMF라서 1년에 시합이 5개도 안 됐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 시합이 마지막 시합에다가 박세리 언니가 그때 너무나 유명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스폰서 쪽에서
롯데 스폰서였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 선수를 다 초청을 한 시합이었어요. 박세리 언니, 박세리 프로님, 그리고 뭐 소렌스탐도 오고, 그때 박세리 프로님이랑 US 오픈에서 연장전을 나갔던 제니 추아시리퐁인가? 그 선수도 왔었고, 낸시 로페즈 등등 굉장히 유명한 외국 선수를 많이 부른 상태였고,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거로 박세리 프로님께서 우승을 하면, 미국에서 열리는 무슨 메이저 시합을 볼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랑 전액 뭐 다 해가지고 그런 패키지를 엄청 많은 갤러리한테 다 나눠준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승을 했을 경우 세리 언니가. 그렇게 굉장히 큰 이벤트도 있고 대대적으로 정말 크게 시합을 한 시합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덜컥 신인이 우승을 하게 되어서 저는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죠. 꿈 같고. 물론 매 시합마다 굉장히 기억에 남고 진짜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한국 여자 오픈도 스토리도 많고 다 스토리가 많았는데 그중에 또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시합이 있다면 제가 신세계랑 계약을 7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저의 스폰서에서 시합을 열었던 신세계 여자 오픈 우승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너무 어렵게 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연장전에 나가서 기적과 같은 샷을 2번이나 해서 하늘에서 꼭 마치 누가 도와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그런 시합이에요. 정말 제가 웬만해서는 우승하고 잘 안 울었었어요. 한국에서도 우승하고 한 번도 울은 적이 없었는데 코닝 클래식 우승하고 나서는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뭐 인터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울었던 시합인데 좀 그랬던 이유는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신세계랑 계약을 메인 스폰서랑 7년을 계약을 하고 너무나 많은 한국 선수들이 그때 깜짝 우승으로 다 1승씩 거뒀을 시기였는데 제가 우승을 못하고 2등만 19번인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2등만 계속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계약사랑 끝나고 나서 메인 스폰서 없이 시합을 하게 된 첫 해에 했던 우승이라서 너무 서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던 시합인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고마운 분들은 저희 부모님이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정말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항상 감사하죠. 지금은 또 연세도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 때마다 점점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는 그렇게 건강하셔서 저도 쫓아당겨 주시고 뒷바라지도 해주시고 백도 가끔 매주셨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많이 좀 힘이 노쇠해지셨구나 딱 봤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는 건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가족이고요. 가족 이외에는 잊을 수 없는 분이 우선 신세계의 이명희 회장님. 정말 그렇게 힘든 시절에 저한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신인한테 너무나 큰 계약을 해주셨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셔서 정말 저 편한 마음으로 운동에만 전념하게 해주시고 뭐 성과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도 정말 믿고 끝까지 계속 도와주셨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거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되게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말로도 모자랄 만큼 감사한 분이 이제 신세계 그룹에 계신 이명희 회장님 되게 감사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또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셨던 스킨푸드에 계시는 조윤호 대표님께도 정말 많이 감사드리죠. 정말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에게는 계약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폰서가 없이는 더군다나 골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해외 시합을 나간다는 거는 엄두를 못 내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계약사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성공적인 투어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좋으신 그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이어온 것 같습니다. 우승할 때 굉장히 기록을 세웠죠, 제가. 그때 되게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3번 중단이 된 시합에서 2번째까지 중단이 됐을 때는 그냥 취소를 하고
이튿날까지 우승 선두로 달리던 선수에게 우승을 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너무나 악천후로 인해서 2번이 정지가 됐고 전 당연히 저한테 오겠구나 했는데 협회 쪽에서 스폰서 관계 때문인지 강행을 해서 결국에는 저는 아침 6시 반에 골프장에 나왔는데 티업을 2시 반에 하게 되었고 3번의 중단 속에서 라운딩을 마친 게 6시, 5시, 6시쯤 되었는데요. 가장 오래 했던 경기로 기록이 되었답니다. 9시간 10 몇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어려웠게 우승을 했어요. 그 시합도. 너무나 비가 많이 오는 상태에서 너무 일찍 나와서 대기 시간도 길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력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아니면 안 된다. 이번에 잡아야 되겠다. 전미정 선수랑 또 같은 조였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2등을 몇 번 할 때마다 항상 전미정 선수가 1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또 전미정 선수랑 붙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전미정 선수로 한번 이겨야 되는데 하고 정말 열심히 쳐서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독특한 게 가수나 연예인을 한 번도 좋아해봤던 적이 없어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뭐 연예인 누구다라고 딱히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뭐 헬스장에 다니는 저분 그런 게 있으면 있어도 연예인 딱 그런 스타일은 없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잘생겨서. 우선 결혼과는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때는 한 30살쯤 이제 미국에서 일본에 왔을 때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골프 선수 친구들을 보면은 한 친구보다는 한 친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에 떠밀려서 그냥 원치 않는 사람이랑 조건 보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사람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충분히 좀 알아가고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우선 골프를 치는 선수생 생활을 할 때는 저에게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셨는데 그때는 저는 되게 점수를 짜게 줬어요. 약간 좀 A형이라서 그런가? 되게 강박증 같은 게 있어서 완벽하지 않으면 내놓기 싫고 완벽할 때까지 연습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게 있어서 우승을 하고 나서도 저는 솔직히 우승은 했지만 오늘 내 샷이나 뭐 나의 경기 내용은 마음에 들지 않고 한 60점, 70점밖에 안 줬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30이 넘어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지금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봤을 때 18호를 다 돌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생 1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합도 4라운드 있잖아요. 요새는 수명이 길어져서 인생 4막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 1막의 1라운드인 18호를 다 돌았고 18호를 생각을 했을 때 100점 만점에 저는 98점 주고 싶어요. 2%는 살짝 모자르게. 2점 모자란 거는 100점 주긴 뭐 하잖아요.